네, 안녕하세요. 동계레저쌤입니다.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키에 대해서 이전에 조금 지도법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상 알려주려고 하니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랬던 경험 한 번씩 해보았죠. 네, 그렇듯,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알려줘야겠다라는 동기를 다시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기가 내적 동기부여가 되어서 누군가를 나도 한번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수업 시간이 조금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려주지? 라는 지도법의 개념으로도 같이 들어주시면은 시간이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쇼턴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프로그 활용과 턴, 기본적인 패러렐 턴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웠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의 반복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응용 동작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지식에서 확장이 되어서 다양한 동작도 다양한 원리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내추럴 쇼턴 그리고 쇼턴의 기본 요소 쇼턴 체크 포인트 그리고 NG 실수들 모은 거죠. 그리고 쇼턴 플러스 알파 그리고 쇼턴 사이드 슬립까지 여러분들이 좀 낯선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요. 그 정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다 보면은 그 용어를 한 번이 아닌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도법을 익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냥 지식을 아는 것에 나아가서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반복이 많이 되고요. 복습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티칭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자신의 것이 되고 그게 흡수가 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쇼턴 한번 이해하고 기억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 라는 이 세 가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수업에 들어간다면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추럴 쇼턴입니다. 딱 보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에 대해서 뭔가 짧게 한다, 턴을 짧다 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쇼턴은 좁고 어려운 코스도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을 벗어나서 상급, 최상급까지도 한 번쯤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 점차 들기 시작하시죠. 이제 중급,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경사가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풀구간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또 패러렐 턴으로 내려간다? 가속이 엄청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익히면은 좀 더 나한테 필요하다. 내가 꼭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스키는 늘 좋은 슬로프에서만 탄다는 보장이 없죠. 뭔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야간 스키를 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얼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스키장에 사람이 많을 경우 움푹 패인 부분 혹은 타다 보면은 완전 빙판처럼
완전 바닥 부분, 완전 스케이팅 하듯이 엄청 드르르륵 긁히는 부분도 적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대처해왔고, 그리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쇼턴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상해율을 낮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쇼턴에서 상체를 폴라인 방향으로 고정시키고 하체만 회전함으로 상하체가 용수철처럼 꼬였다가 다시 풀어지는 복원력을 이용해서 회전의 리듬감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에 여러분들이 스키의 방향이 일치되는 비율이 높아서 회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막상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전의 전반부에 골반을 돌리면서 상체를 다음 회전 방향으로 선행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전의 전반부에 골반을 돌리면서 상체를 다음 회전 방향으로 선행시켜 스키의 회전을 유도하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회전의 후반부에는 지나치게 상체를 회전 방향으로 돌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체를 폴라인 방향으로 고정시킨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적절한 카운터 로테이션을 만들어야 뭔가 이 리듬감 있는 리드미컬한 쇼턴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좀 업다운을 많이 했다면 이번 쇼턴에서는 하중의 가감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신체 축의 기울어짐과 무게중심 이동을 이용하여서 지속적으로 낙하를 추구하는 좌우 운동 비율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추럴 쇼턴에서 폴체킹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폴체킹. 뭔가 여러분들이 회전호가 조금 작아졌겠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폴을 준비했다가 가볍게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쇼턴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죠. 상체 고정과 스키를 돌려주는 동작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야 하고요. 몸의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신체 축과 바깥쪽으로 꺾이는 신체 각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다양하고 안정감 있는 폭넓은 기술의 내추럴한 쇼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신체 축의 중심의 이동이 줄어들고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키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뭔가 패러레일 턴에서는 스키를 중심으로 신체가 마치 오뚜기처럼 움직이는 이미지가 컸다면 쇼턴에서는 스키어의 머리를 중심으로 스키가 마치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쇼턴의 기본 요소입니다. 상체 방향. 상체는 항상 최대 경사선 방향에 고정, 폴라인에 고정을 해야 하고요. 스키에 체중을 적절히 분산시켜 턴을 만드는 롱턴과는 다르게요. 한 번에 턴 하나를 완성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꼬임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이고요. 상체가 고정되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면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빠른 쇼턴이 불가능하고요. 쇼턴은 시작할 때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하나의 목표점을 정해놓고 상체가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몸의 꼬임을 최대한 이용해서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업다운 리듬을 유지해야 하고요. 쇼턴은 한 번에 턴 하나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일정한 업다운 리듬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뭔가 걸레를 쥐어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탄성을 쇼턴에 예를 들었고요. 앞에서 강조했던 뭔가 시선은 폴라인을 조금 고정하고 상체와 하체의 이런 꼬임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쇼턴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그 다음 쇼턴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일정한 업다운 리듬이 중요하다고 했죠. 상체 방향이 최대 경사선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운 동작으로 몸의 꼬임이 최대가 되었을 때 가볍게 무릎을 펴는 업 동작으로 꼬임이 풀어지며 스키가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다운 동작을 통해 다음 방향으로 한 번에 스키의 체중을 실으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 동작은 턴하고자 하는 방향에 스키의 체중이 한 번에 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처음 쇼턴을 연습할 때는 체중을 이용해 스키판 전체를 밀어내면서 스피드 컨트롤과 균형을 잡는 것이 쉽습니다. 점점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스키 엣지만을 사용해 쇼턴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정확한 폴 체킹 타이밍입니다. 정확한 폴 체킹으로 업, 다운 리듬을 고수해야 되고요. 쇼턴에서는 업, 다운의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업, 다운의 리듬을 찾게 해주는 동작이 폴 체크이고요. 쇼턴을 할 때 가장 낮은 자세, 즉 다운이 정점이 달했을 때 폴 체크를 하고 다음 업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폴 체크를 강하게 해서 업 그리고 다운 리듬을 찾기 쉽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요. 쇼턴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러한 기본 요소 그리고 일정한 업다운 리듬 유지 그리고 정확한 폴 체킹 타이밍 이런 게 굉장히 잘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듬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키어가 자신만의 리듬을 잘 찾아내요. 폴체크 동작과 병행하여 연습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쇼턴의 이러한 감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쇼턴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크 포인트를 나중에 기억하고 스키장에 가셔서 혹은 핸드폰에 적어 놓으시고 체크 포인트 나의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쇼턴을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요인들을 정확히 지켜서 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익히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지의 시간이 길수록 오랫동안 파지를 하게 됩니다. 기억이 오래 간다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배울수록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 재밌는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쇼턴은 짧은 회전 홀을 연속적으로 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쇼턴에서는 상체를 폴라인 방향으로 고정시키고 하체만을 회전 방향으로 돌리면서 상하체의 비틀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 리듬의 회전을 하는 것이 이번 기본적인 규칙이었고요. 이번 쇼턴에는 상체를 스키의 회전 방향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돌려주면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낙하력을 활용하며 스키의 회전 성능을 이끌어내서 적은 힘으로 회전하는 정향의 포지션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쇼턴은 상체를 고정시키고 하체만 회전 방향으로 비틀어 주면서 회전하면은 조금 무리가 되겠죠. 쇼턴에서 스키의 회전각이 깊어지고 엣지의 각도도 커지기 때문에 과도한 외양경 자세가 되면서 조금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쇼턴에서는 상체를 스키에 맞춰서 함께 살짝 회전시키고 몸 전체를 회전의 안쪽으로 기울이면서 신체축을 사용하여 엣지를 세우기 때문에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금 줄인다라는 이러한 쇼턴의 하나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쇼턴이 회전 전반부부터 바깥발에 체중을 크게 가하여 신체 전후 운동과 하체 피부팅을 이용하여 스키어가 가진 내력으로 회전하는 것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였다면 이번 쇼턴에서는 신체 축이 기울어져서 생기는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한 낙하력과 스키가 가진 고유의 회전 성능 등의 외력을 주로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신체를 회전 방향으로 돌리며 필요한 만큼 힘을 가하는 최소한의 내력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약간 경제성 있는 쇼턴이라고 합니다. 상체가 폴라인 방향으로 고정된 그런 쇼턴은 회전 후반에 상하체가 뭔가 비틀어지면서 스키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키어의 전후 운동과 하체 조작에 의해서 스키가 수동적으로 회전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쇼턴에서는 회전 후반에서도 상하체의 비틀림이 줄어들어 회전 전반에 생긴 낙하력으로 활주력과 회전력을 얻는 스키가 지속적으로 활주와 회전을 계속하며 스키가 가진 성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폴라인 방향으로 상체 그리고 스키 방향도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가속이 많이 되겠죠.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인 쇼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엣징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속도를 감속하는 브레이크 동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속도의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알려드린 연습법으로 하다가 속도를 너무 많이 내면은 여러분들 부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속도 제어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타다가 예상치 않은 눈의 변형과 혹은 앞에 사람이 조금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은 데에는 약간의 언덕같이 이렇게 움푹 패이고 급히 솟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점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날아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은 다치지 않길 바라면서 한번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체크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상체보다는 주로 하체의 움직임을 의식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쇼턴은 기본 쇼턴에 비해서 신체 축을 약간 기울이고요. 중심 이동을 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패러렐 턴에 비해 회전호가 작은 쇼턴의 경우 재빠른 리듬의 회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상체보다는 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회전에 들어가는 전반부에는 상체가 계곡 방향으로 이동하고 스키는 회전의 바깥 방향으로 서로 교차하며 움직이는데 이때 시계추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체 중심 이동은 패러렐 턴에 비해 조금 줄어들고요. 스키를 회전 바깥쪽으로 크게 밀어내며 회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하체의 움직임도 패러렐 턴에서는 양다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교 조작의 비율이 컸던 것에 비해 쇼턴에서는 양다리가 함께 구부러지고 펴지며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시 조작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앞에 사진처럼 하체 이동 방향 그리고 상체 이동 방향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하체 이동이 더 크고 상체 이동은 약간 적게 한다라는 거 힘의 크기로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전에 따라 적절한 외경 자세를 섞어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외경 자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뭔가 바깥 외자 기울경 해서 뭔가 바깥쪽으로 기울었다. 내경은 안쪽으로 기울었다. 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지금 각도기로 재었을 때도 뭔가 바깥쪽으로 뭔가 무게중심이 몸통이 약간 바깥쪽으로 기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체 축을
주로 이용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몸이 회전의 바깥쪽으로 꺾이는 외경 자세의 사용 비율이 조금은 낮겠죠. 낮기 마련인데 쇼턴과 같이 회전호가 작을 때는 적절한 외경 자세를 섞어서 보다 리드미컬하고 매끄러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의 상체의 이동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회전 후반부에는 상체가 다음 회전 방향으로 미리 넘어가지만 스키는 현재 회전을 지속하려는 관성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서로 크로스 되며 외경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회전 전반부에는 상체의 방향과 스키의 방향이 시간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서로 싱크로 되며 외경의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경 자세가 적절하게 섞이게 되면 회전 전반에는 바깥 스키의 엣지 그립 타이밍이 빨라지게 되어 회전의 안정감이 증가하고 회전의 후반에는 신체의 중심을 미리 이동시킬 수 있어서 보다 안정감 있고 리드미컬한 내추럴 쇼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양 스키의 테일을 적극적으로 미끄러뜨리며 회전을 시작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회전을 시작하고 얼마나 안정감 있게 회전을 컨트롤하며 얼마나 원만하게 리듬을 유지하느냐가 기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턴에서는 회전을 재빠르고 안정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양 스키의 테일을 회전의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테일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상체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스키의 엣지 그립을 일찍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스키의 테일 쪽이 가벼워야 슬라이딩이 원활하기 때문에 회전 전반의 신체 축을 다음 회전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기울이며 무게중심을 계곡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이미지가 있어야 신체 중심이 적절한 전경을 유지하며 전경 앞으로 기울어진 걸 전경이라고 하죠. 재빠르고 안정되게 쇼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러렐 턴과 같은 롱턴의 경우에는 신체 축의 기울어짐과 무게중심의 이동이 커지고 이축 운동이 뚜렷하게 행해지며 안쪽 스키와 바깥 스키의 슬라이딩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 쇼턴은 상체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체의 조작이 커지며 외경 자세에 의한 중심축 운동이 개입하기 때문에 양 스키가 비슷한 슬라이딩 비율로 움직이며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롱턴에서는 안쪽 스키가 탑 테일 슬라이드로 바깥 스키는 테일 슬라이드 성향으로 회전을 시작하는 데에 비해 쇼턴은 양 스키가 비슷하게 테일 슬라이드 성향으로 회전을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존의 초보적인 테일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엣지가 세워지고 스키 탑도 같이 움직이는 수준 높은 테일 슬라이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흡수 동작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회전을 마무리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쇼턴에서는 낙하력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회전 전반부에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낙하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 후반부에 낙하력의 손실을 줄이며 다음 회전으로 연결하는 것도 경제적인 회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회전 전반부에는 스키와 신체가 함께 중력이 작용하는 계곡 방향으로 움직이며 낙하력을 이끌어내지만 회전 후반부에는 상체는 다음 회전을 위해 신체 축을 일으키며 중립 자세로 돌아가지만
스키는 현재 회전을 지속하며 산 쪽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력에 반하고 낙하력을 감소시키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전 후반부에는 하체 흡수 동작을 사용하여 상체가 원활하게 다음 회전 방향으로 낙하하도록 하며, 또한 하체를 굽혀서 불필요한 설면의 반발력을 흡수하고 스키의 엣지가 풀리도록 하여 스키가 자연스럽게 신체의 아래쪽으로 되돌아오며 중립 자세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쇼턴의 흡수 동작은 기존의 쇼턴에 비해서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체 축의 사용 비율이 커지고요. 무게중심의 이동이 늘어나며 상하 운동보다는 좌우 운동 비율이 커지고 스키의 반발력이 줄어들게 되어 보다 경제적인 스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6번은 중심과 스키의 전후 운동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전후 운동을 활용해야 보다 자연스럽고 경제적인 쇼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쇼턴은 패러렐 턴이나 카빙 턴에 비해서 스피드가 느리고 외력이 작은 경우가 많으므로 전후 운동을 잘 활용해야 작은 외력 조건에서도 안정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 전반부에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잘 이용하여서 낙하력을 이끌어내야 하고요. 회전 후반부에 낙하력의 손실을 줄이고 다음 회전으로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후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즉 회전 전반부의 신체 축을 기울어질 때 스키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비스듬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전경 자세를 만들어야 스키의 테일이 쉽게 슬라이드 되며 회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원심력이 일찍 발생되어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쉽고, 또한 신체 축의 기울어짐과 무게중심을 많이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낙하력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경 포지션은 일반 쇼턴에 비해서 다소 길게 지속되며 회전 중반부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이는 신체 축을 사용하여 양 스키를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회전 바깥쪽으로 멀리 보내며 자동차의 드리프트처럼 테일을 미끄러뜨리면서 회전하는 쇼턴의 특징 때문입니다. 회전의 중후반부에는 신체 포지션이 중경을 거쳐서 발 뒤꿈치 쪽으로 하중이 이동하는 약간의 후경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뭔가 기존의 쇼턴에 비해서 낙하력에 의해 만들어진 스키의 활주력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고요. 지나친 후경은 다음 회전에서의 신체 축의 부담에 주기 때문에 후경 자세는 비교적 작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7번째 상하체의 움직임의 시간차를 활용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가 악셀, 달리는 가속하는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즉시 자동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엔진, 실린더 안에 유입되는 혼합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약간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후반부에는 스키가 현재의 회전을 지속하려는 관성이 있겠죠. 계속 회전하려는 성질, 관성이 있고요. 스키어는 다음 회전을 위해서 상체를 다시 계곡 방향으로 향하며 중립 자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신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스키가 따라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되게 마련이죠. 이러한 쇼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체와 하체의 방향이 일치하는 비율이 크게 해서 상하체의 비틀림이 작게 하고요. 시간차도 적어지게 하면요. 회전의 후반부에 적극적으로 상체를 다음 회전 방향으로 돌리며 시간차를 만들어서 다음 회전의 계기를 이끌어야 뭔가 리드미컬한 쇼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배 앞에 뱃머리를 예로 많이 표현했었죠. 뱃머리가
오른쪽에 있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리는 게 솔직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약간의 대각선 오른쪽에 있다가 앞에 그리고 대각선 왼쪽 앞을 본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부드럽겠죠. 근데 90도 오른쪽 그리고 90도 왼쪽을 본다면 상당히 시간차가 많이 소요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배 머리를 예시를 하면서 많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특히 급사면 슈팅과 같이 깊은 회전에서는 스키의 회전각이 커지게 됩니다. 회전의 마무리에서 미리 다음 회전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줘야 스키가 현재 회전을 마무리하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다음 회전 방향으로 잘 유도됩니다. 근데 급사면 슈퍼턴과 같이 깊은 회전으로 갈수록 상하체의 시간체는 커지게 되겠죠. 이를 위해 회전의 후반부에서 지나치게 상체를 스키 회전 방향으로 함께 돌려주는 것보다는 상체를 폴라인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고정시키는 이미지를 가지고 상체와 하체가 자연스럽게 비틀림이 일어나고 신체와 스키의 움직임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시간차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번째입니다. 폴 체킹은 리듬에 맞춰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작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회전 리듬에 맞춰서 가볍게 설면에 터치하듯 살짝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폴 끝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며 설면에 수직하게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폴 끝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설면에 비스듬하게 찍어줘야 보다 커진 신체 축의 각도와 회전 후의 크기에 방해를 주지 않고 원활한 폴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폴을 찍어주는 위치도 기존의 쇼턴처럼 상하체가 많이 비꼬면서 뒷바인딩 근처에 폴을 찍어주는 것보다는 상하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앞바인딩 근처에 폴을 찍어주는 것이 좋고요. 폴을 찍어주는 타이밍은 신체 축과 중심의 이동량이 커지므로 반박자 정도 늦게 찍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신체 축의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는 센서의 역할도 동시에 하므로요. 평상시에 거울을 보며 섀도우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 연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볼 체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네, 다음은 쇼턴의 NG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가 마음처럼 안 되고 동작이 수행이 어려울 때 내가 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나 라고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작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체를 폴라인 방향으로 고정시키고 하체의 움직임만을 활용하여 회전하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체를 고정시키고 하체만으로 회전하게 되면 상체의 안정감이 좋아지고 하체의 재빠른 움직임을 이용한 빠르고 리드미컬한 쇼턴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한 상체를 고정하게 되면은 회전의 낙하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서 회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경사가 급해지거나 회전호가 깊어지면 상하체가 크게 비틀려서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또한 회전 전반부의 스키가 지나치게 빨리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낙하력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요. 회전 후반부에서 신체의 비틀림 저항에 의해 스키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아서 스키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상체의 방향을 스키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정향 자세,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은 회전 전반부의 상체 방향을 미리 다음 회전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데 지나치게 폴라인 방향에 가깝도록 상체를 돌리면 스키탑이 폴라인 방향으로 바로 떨어져서 스키를 몸 바깥쪽으로 멀리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상체 방향이 폴라인 방향으로 고정되면요.
신체 축의 기울임과 중심 이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스키의 방향과 맞춰서 낙하력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전 후반부에도 스키의 방향과 상체의 방향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이때는 지나치게 상체를 스키와 함께 돌리기보다는 다음 회전 방향으로 미리 향해서 외항 자세를 적당하게 섞어줘야 다음 회전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외항 자세는 스키가 지나치게 돌아가서 쇼턴 리듬이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쇼턴에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체에 지나친 로테이션, 회전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상체가 스키의 방향과 비슷하게 움직이며 회전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앞에서 많이 강조했죠. 이러한 상체 로테이션은 시선을 미리 다음 회전 방향으로 봐주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지나친 상체 로테이션은 오히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회전을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되겠죠. 슈턴에서 회전 전반부에 충분한 낙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키가 회전의 바깥쪽으로 밀려나며 신체 축이 기울어지고 무게중심이 회전 안쪽으로 이동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지나치게 로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회전 전반부가 지나치게 짧아지게 되어서 신체 축과 무게중심이 이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게 되면 물론이고 양 스키의 테일이 과도하게 밀리면서 스키가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오히려 낙하력과 활주력이 크게 손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전 후반부에도 상체가 지나치게 돌아가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스키가 지나치게 회전이 깊게 되면서 다음 회전으로 진입하기가 점점 어렵겠죠. 까다로워지고 그다음 회전 후반에 과도한 로테이션은 지나친 신체 축의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내경으로 이어져 회전 마무리에서 자칫 바깥발의 그립력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전 전반부에 테일이 과도하게 밀리기 시작하면 회전 후반부에는 오히려 밀림이 심해져서 스키의 낙하력과 활주력은 더더욱 감소되겠죠. 이를 만회하고자 또다시 몸을 과도하게 돌려서 다음 턴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뭔가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체의 로테이션은 회전 전반부는 그리고 후반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회전의 효율성과 스키의 성능을 잘 이끌어내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지나친 스키의 가속 조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키의 움직임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요. 회전 후 그리고 자연스럽게 활주하지 못하고 스키의 성능 발휘를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전 전반부에 이러한 발목을 펴주며 앞꿈치에 하중을 걸어 스키를 뒤로 당겨서 정경 자세를 만들었다가 회전 후반부에 이르러 발목을 위로 젖혀주며 뒤꿈치 쪽에 하중을 가하고 스키를 앞으로 밀어주는 조작을 사용하여 스키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내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추럴한 스키의 경제성이나 효율성과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 슈턴, 이러한 가속 조작을 지나치게 안 하기 위해서는 회전 전반부에 발생한 스키의 낙하력과 활주력을 충분히 만들어야 하고요. 회전 후반부에는 상체를 적절한 로테이션을 이용하여 이 힘들을 유지시키고요. 스키의 활주 성능도 떨어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엣징을 줄여주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회전 후반부까지 보존된 낙하력과 활주력은 그대로 다음 회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불필요하게 신체 근력을 사용하여 스키의 가속을 이끌어내는 조작을 사용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내추럴한 쇼턴은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낙하력과 활주력을 이끌고 이것을 이용하여 회전 후반부까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회전을 지속하는 스마트한 회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쇼턴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뭔가의 자연스러운 쇼턴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에는 기존 기술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숙련도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듬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야 하고요. 플루그 슈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사이드 슬라이딩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뭔가 장단점이 있고요. 이러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플루그 쇼턴을 가지고 쇼턴 리듬을 먼저 만들고 나서 스키의 스탠스를, 자세를 플루그에서 패러렐로 변화시키며 쇼턴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한 쇼턴 리듬은 물론이고 거기에 재빠른 신체 동작과 스키 조작 및 폴 체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는 플루그 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플루그에서 패러렐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패러렐 스탠스로 발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플루그 쇼턴에서 접근할 때 비교적 완만한 중사면에서 중간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기울기에서 해야 하고요. 신체 중심을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바카스키의 테일을 밀어주면서 쇼턴 리듬의 회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체도 회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주며 신체 축을 유지해주고 회전에 맞춰서 폴도 함께 내밀었다가 찍어주며 리듬감을 익힙니다. 회전을 마무리할 때는 하체를 가볍게 구부려주며 불필요한 외력을 흡수해 주어 리듬을 짧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테일을 이용한 마무리 엣징을 사용하여 스키가 불필요하게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둥근 홀을 그리며 중립 자세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이러한 내추럴 플루그 쇼턴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스탠스를 조금 좁혀서 패러렐 턴으로 접근해 보는데 이때는 안쪽 발도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하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패러렐 쇼턴에서는 플루그 쇼턴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리듬으로 시작해서 차츰 리듬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는 테일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해서 상체를 안정시켜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차츰 테일 슬라이드의 움직임을 줄이고 탑의 움직임을 늘려줘서 수준 높은 엣징의 쇼턴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드 슬라이딩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처음부터 패러렐 스탠스로 만든 상태에서 사이드 슬라이딩을 하다가 서서히 리듬을 줄여서 쇼턴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패러렐 스탠스에서 필요한 양 스키를 동시에 움직이는 감각을 기를 수 있고요. 중사면 이상은 물론 급사면에서도 연습이 가능합니다. 상급에서도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사이드 슬라이딩으로 시작해서 쇼턴으로 발전해 가는 만큼 리듬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스키 조작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사면에 대해서 옆으로 선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미끄러지며 사이드 슬라이딩을 교대로 실시하면서 천천히 리듬을 줄여서 쇼턴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외양 자세가 없이 정향으로만 회전하려면 짧은 리듬으로 회전 홀을 줄이는 것이 어려웁니다. 약간 외양경 자세를 취해서 사이드 슬라이딩을 하다가 익숙해질수록 정향에 가까운 포지션을 바꿔가도록 해야 하고요. 이때 리듬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쪽 다리를 써서 바깥쪽 안쪽 다리를 써서 안쪽 스키의 탑을 움직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골반을 돌리면서 바깥 스키의 테일 쪽을 회전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킥턴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좌우 슬라이딩을 연속하면서 폴체킹도 함께하여 보다 적극적인 리듬을 해야 하고요. 연속적인 사이드 슬라이딩이 가능해졌다면 이제는 엣지를 조금씩 세우면서 보다 둥근 홀을 그리도록 하는데요.
둥근 회전호가 만들어지고 신체 축의 기울기와 중심 이동이 커지면서 외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호가 커지게 되면 스키의 낙하도 늘어나며 스피드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바깥 스키를 확실하게 돌려주어 적극적인 스피드 컨트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 슬라이딩에서 스키의 스키딩을 줄이면서 내추럴 슈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다음에는 패러렐 턴에서 스키의 회전호를 줄여서 내추럴 슈턴에 접근하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패러렐 턴에서 슈턴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스키 컨트롤은 물론이고 확실한 전운동과 정확한 골반 회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사이드 슬립을 이용한 턴을 연습하는 건데요. 처음 쇼턴을 하는 스키어가 미끄러짐이 아닌 엣지를 사용해 턴을 하기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상당히 고난이도의 스킬이 요하고요. 이 연습은 상체는 폴라인을 향하고 스키는 설면에 직각으로 놓아 스키판 전체가 일직선으로 미끄러지게 합니다. 스키 톱과 테일이 동일하게 미끄러지다가 일정한 타이밍에 폴을 찍고 스키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요. 이때 상체는 항상 폴라인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다가 점차 빨리 폴 체크를 하면서 스키의 방향을 돌리면 쇼턴의 느낌, 이런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사이드 슬립을 할 때는 몸의 중심이 항상 스키 가운데 있어야 하며 엣지를 조절하여 옆으로 밀리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사이드 슬립 연습은 쇼턴뿐만 아니라 엣지 감각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하는 법, 지도법에서 조금씩 배웠었죠. 지금 스키어의 오른발, 왼발, 지금 어느 발인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스키어는 신체 방향과 시선이 폴라인, 최대 경사선을 약간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스키의 엣지, 지금 왼발의 바깥 엣지 그리고 오른발의 인 엣지를 엣지 각을 세웠죠. 디딤각을 세워줌으로써 약간 여러분들이 속도 감속의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 쇼턴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4번은 다시 폴라인으로 업 했죠. 확실히 이때 업과 다운도 여러분들이 1, 2, 3번을 보면은 업에서 점차 다운 그리고 무릎으로 흡수해줬다는 거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 4번 다시 업 해주고 뭔가 폴 체킹을 통해서 리듬감 찾아주고 약간 릴렉스 그 다음에 5번 자세 그리고 오른발에 바깥 엣지, 아웃 엣지 그리고 왼발에 인 엣지 각을 점차 살리면서 그 다음에 신체 방향과 시선 방향이 지금 계곡 쪽을 살짝 향하면서 그러면서도 내추럴한 쇼턴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폴라인 방향의 시선 처리가 아닌 스키의 진행 방향과 약간 폴라인의 중간 정도를 살짝 바라봐 주면서 효율적인 경제적인 스킹을 하면서 지금 쇼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체크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던 지식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쇼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처음 쇼턴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원리와 뭔가 경제적인, 효율적인, 그리고 엣지, 그리고 테일 슬라이드라는 용어, 그리고 외안경, 그리고 외경, 내경, 시선 처리 이런 거 용어들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조금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입을 해보고 신체이입, 감정이입이 아닌 신체이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감고 이러한 부위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체크 포인트 1번 기억나시나요? 네, 상체와 스키의 방향은 약간 자연스럽게 절대적으로 폴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약간 중립적으로 자연스럽게 맞춘다라고 1번 했었고요. 2번 상체보다는 주로 하체 움직임을 조금 더 힘의 크기가 좀 더 의식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3번 회전에 따라 적절한 외경자세 약간 바깥쪽으로 바깥쪽 스키 바깥 방향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 섞어준다는 거 3번이었고요. 4번은 양 스키의 테일을 적극적으로 미끄러뜨리며 회전을 시작한다라는 표현했고요. 5번째 흡수 동작 무릎을 굽히고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흡수 동작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회전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6번 중심과 스키의 전후 운동 적절하게 활용한다. 전경, 중경, 후경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전후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상하체의 움직임의 시간차를 활용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면서 뱃머리에 대한 예시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줬고요. 8번째는 폴체킹은 리듬에 맞춰 심플하게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슉 지나가면 어렴풋이 기억나고 들었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고 반복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키장에 있다 하면은 지금 이 강의 한 번 더 듣고 싶지 않을까요? 네, 조금 기억해둘 걸 약간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지식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